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윈도우에 들어있는 빠른 지원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2016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신의 윈도우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다면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우측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빠른이라고 치면은 위쪽에 빠른 지원이라는 앱이 보일 겁니다. 영문으로는 퀵 어시스트니까 퀵으로 검색하셔도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원받기와 지원하기라는 칸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PC에 접속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원받기와 지원하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비슷한 기능이 윈도우에 하나 더 있죠.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원격 데스크탑은 미리 설정만 해 놓으면 혼자서도 가능한데 이 빠른 지원은 꼭 양쪽에 사람이 둘 다 지키고 있어야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쪽에서 이 기능을 실행하는데요. 지원하기를 눌러보죠.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빠른 지원이라는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원격 데스크탑이 로컬 계정으로도 가능한데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지나면 이렇게 연결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자, 지금 보안코드 공유가 떴네요. 그러면 보안코드인 031461을 반대쪽 지원받는 PC에서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이제 세션이 설정되는데요.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복잡한 세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 같은 경우로 쓸 때는 특히나 집에서 쓰실 때는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격 데스크탑은 3389번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아니죠. 하지만 빠른 지원은 우리가 흔히 쓰는 HTTPS 그러니까 443번 포트를 쓰는데 그 포트를 특별히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아도 이 빠른 지원에서는 서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 무선내는 192.168.43185 그리고 접속을 받는 쪽은 192.168.100.3입니다. 둘 다 사설 IP인데요. 지원하는 쪽은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받는 쪽은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포트 포워딩 없이 접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빠른 지원 쪽에서는 모든 권한 가지기와 화면 보기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 보기는 뭐 말 그대로 화면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권한 가지기를 하시면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다른 쪽 PC에 작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쪽에서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허용을 눌러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어떤 그 응답성 면에서는 원격 데스크탑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원격 데스크탑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팅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른 지원은 언제라도 이것을 실행할 때는 꼭 상대방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꼭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각각의 PC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요. 자, 빠른 지원에서 화면의 공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도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다 보여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의미로도 꽤 괜찮죠. 이렇게 뭐 오다시티를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위에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니터 선택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니터를 둘 이상 쓰고 있을 때 그 중에 그 모니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석 달기는요. 자, 여기서 지금 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펜을 눌러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펜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이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느려요. 한번 해보면은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지금 안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지금은 나오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우기 버튼이고요. 종료. 실제 크기는 상대방의 화면 크기가 다를 때 그 화면 크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크기는 이렇게 스크롤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크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링으로 보이게 되죠. 다음은 명령 채널 설정 해제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영문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쓰고 보내기를 하면은 상대방 쪽에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보냈네요. 상대방 쪽에도 빨간 표시가 나오면서 여기 명령 채널 설정 해제를 누르면 내가 받은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글로 이렇게 한글 테스트를 보내면은 이 한글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메시지가 여기 떴죠. 여기서 지금 빨간 표시가 들어온 것이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걸 눌러보면은 여기서 점만 찍히고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은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은 이 세션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격 관리자는 말 그대로인데 이걸 눌러주면은 상대방 쪽에 자격 관리자가 실행이 됩니다. 역시나 느려요. 이건 일시 중지고 이것은 이제 종료시키는 거고요. 자, 이 기능 자체는 뭐 상당히 좋긴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PC를 AS 해줄 때는 그쪽으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좋긴 하죠. 다만 단점이 좀 있는데 너무 느려요. 원격 데스크탑보다도 훨씬 느린 어떤 느낌이고 반응도 즉각 오질 않습니다. 물론 제 환경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환경은 500메가짜리 인터넷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5G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팅을 하신다면 빠른 지원도 꽤 쓸만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굳이 써야 한다면 원격 데스크탑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